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집 싸게 살 기회가 올까요? 라는 주제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한 9월 중순쯤에 올렸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건축비도 올라가고 공시시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이런 걸로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냐고 했냐면, 올 연말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한 2달에서 3달만 버티면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양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사실이 지금 여기 보시는 뉴스 기사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여러분께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둔촌 주공 등 서울 3만 1000가구가 연내 분양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올 4분기 하반기죠. 서울의 민간 아파트 계획 단지가 총 3만 5천 가구인데 이 중에 13개 단지 3만 1000가구가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죠? 90%가 청약을 포기한 거죠. 그 다음 일정을 유지한 단지도 2000가구고 지금 보류한 단지가 1400단지 정도 되는데 이 일정을 유지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핵심 내용만 좀 설명드리면, 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게 9월 달에 고시가 된 게 3.42%가 올랐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오르는 가격인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상승폭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상승되면 아까 뭐가 상승한다 했죠?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 가상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에 한 번씩 2%에서 요번엔 3.4%라는 기록적인 퍼센트로 올랐죠. 그 다음 이 택지비, 좀 이따 제가 공시지가도 보여드릴 텐데 요즘 매년 정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대출 이자를 내면 내년에 올라간 이 택지비,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택지비를 기본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엄청난 거죠. 간단하게만 계산해봐도 둔촌주공이 10,000세대가 넘잖아요. 정말 작게 잡아서 이 공시시가가 그냥 100만원만 올랐다고 쳐도,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자,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 3개월만 대출이자 조금만 내면 이 100만원만 올라도 100억이 이득인 거죠. 1000만원이 오르면 얼마 이득인 거죠? 1000억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계산해봐도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내년으로 분양을 미루겠죠.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정말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반기에 영향을 받는 주요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 단지들이죠. 이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이 단지들 전부 다 올해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4분기에 분양을 포기한 단지들을 한번 보시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12,000세대 둔촌주공 재건축 포기했죠. 그 다음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이문 1구역 레미안 포기했고, 그 다음 서초구에 나오는 모든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 송파구, 성북구 뭐 어디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35,000여 가구 중에 90% 이상이 지금 분양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추석 전에는 총 36,000 가구가 연말까지 분양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불과 열흘 만에 대다수 단지가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는 거라서 미룬 거겠죠. 여기 얘기하고 있기로는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게 말 많았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통제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조합 측은 일반 분양을 앞당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허구와 분양가 상한제를 앞세운 정부의 간섭 탓에 계속 미뤄져 왔다죠. 그 다음 여기 나머지 서초구나 이문동 재개발, 청담 삼익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어떤 문제죠? 여기 분양가 산정 문제로 연내 분양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4분기에 지금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가 어떤 거냐고 하면 지금 딱 한 군데만 분양을 확정했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선 일반 분양이 29개죠. 이 29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42가구였어요. 근데 설계 변경을 해서 22가구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은 일반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죠? 29가구를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부와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양 일정에 차질이 없죠. 그냥 가장 세게 분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9가구만 분양을 한 단지가 유명한 게 또 있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이 청담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 여기가 몇 가구를 분양을 했냐면 29가구만 분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왜 29가구로 분양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차라리 가구 수를 줄이고 초호화로 만든 다음에 이거 가격을 마음대로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가격이 분양가가 얼마였냐 라고 보시면 여기가 IU가 구매를 했다고 하죠. 청담을 130억 원에 분양을 했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분양가는 누구 마음이다? 건설사 마음대로 그냥 맥시멈으로 때린 거죠. 이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숫자 계산을 해봐도 이런 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년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동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이게 지금 11년도부터 20년까지 전국 평균 변동률이에요. 7년, 18년부터 많이 올랐죠? 한 5%, 6%, 9%, 6% 정도 올랐는데 이번 년에는 얼마가 올랐냐면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이 10%란 거예요. 수도권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최소 30%에서 50%는 증가한 겁니다. 제가 이것도 뒤에 보여드릴게요. 주요 도시는 대부분 다 10% 이상 올랐죠. 공시지가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라고 보시면 이 공시지가가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1989년 도입 이래 보유세, 건보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총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복지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공시가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죠? 공시지가를 올리면 당연히 복지를 받는 이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덜 쓰겠죠. 그 다음 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보유세, 건보료, 나머지 모든 세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이 정답은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값 잡겠다고 공시가 올린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3% 정도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3%가 아닙니다. 이런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공시지가의 퍼센트가 3%씩 올라가는 거지 실제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씩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 1년에 100%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100%가 올라가면 공시지가는 얼마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100%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만 올라간다고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부산의 삼익빛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재건축 단지죠. 근데 여기 가격을 보시면 원래 5억 초반에서 6억 정도 하다가 2019년 말 20년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3배가 뛴 거죠. 그러면 이 공시가격은 어떻게 변했냐면 자 20년도에 공시가격이 5억 3천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실거래가를 보시면 한 8억 정도 했죠. 근데 지금 2021년에 공시가격이 얼마였죠? 9억 6천입니다. 이때 실거래가는 얼마죠? 거의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뭐 3% 오른 이런 게 아니라
실거래가에 맞춰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2배가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2배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만 오른다고 해서 3%만 오른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보셔도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전부 다 다가오고 있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이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정부가 어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숨겨진 내용들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들을 예견하고, 이 예견된 미래를 여러분들이 외면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돌 거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분양가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아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즘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해줄 때 어떤 기준을 하냐면 이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이 주변 시세 기준으로 전부 다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바꾼다죠? 분양가로 바꾼답니다. 자, 이 분양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면 원래는 대출을 4억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2억 4천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이 9월 29일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KB 시세이거나 감정가액인데 변경된 거는 보시면 분양가격,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 중에 낮은 걸로 하겠대요. 당연히 분양 가격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완공 당시 주변 시세가 15억 이상인 단지들, 분양을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했는데 완공할 때, 그러니까 지금 주변 시세를 보니까 20억이 넘는 거죠. 이런 단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이 전부 다 어디 몰려있죠? 서울에 다 몰려있죠. 요즘 서울에서 신축 완공되는 거는 15억 안 넘는 단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 거죠. 만약 서울권에서 지금과 같이 감정가액이나 KB 시세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은 대출을 해줄 단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은행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대출을 해주는 가장 큰 규모가 이런 집단 대출이랑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인데, 서울은 그러면 대출을 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서울이랑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죠.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도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을 쪼아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무주택자분들은 막연히 기다리시는 게 답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